안녕하세요. PMI즈 이보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세스 복잡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업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세스 복잡성은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프로세스 복잡성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에 실습 과정에서 프로세스 복잡성을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기 바랍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분석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복잡성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실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프로세스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프로세스 변동성과 다중 프로세스 유형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지난번에 다룬 불완전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개념은 프로세스의 계층적 구조입니다. 다른 이론 강의와 마찬가지로 세 권의 책들을 참고하여 본 강의의 내용이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적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실제로 보여주거나 복잡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하기 시작한 기업들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시화하고 복잡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프로세스 맵은 국내 공공기관의 실제 프로세스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전체 프로세스 맵은 이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프로세스 분석가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디스코와 같은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를 활용해도 복잡한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분석은 힘들지만 복잡한 프로세스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은 기업에 더욱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역량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국내 대기업의 SAP ERP 구매 프로세스의 일부를 나타내는 프로세스 맵입니다. 이 프로세스 맵도 전체 프로세스 맵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세스 맵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과 같은 과학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대기업의 복잡한 구매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프로세스가 사실은 내자와 외자의 구매에 따라 달라지고 자재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최초에 발견한 프로세스 맵은 이러한 다양한 분석 대상 그룹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맵은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복잡성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설계, 생산, 회계, 마케팅, 판매와 지원 부서를 가지고 있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는 몇 개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은 내부적으로 ERP, SCM, MES 등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IT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러한 IT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업의 프로세스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IT 시스템 간 통합에 따른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와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업의 프로세스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은 먼저 프로세스의 변동성과 다중 프로세스 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차량 수리 프로세스의 표준 프로세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준 프로세스에 따르면 차량이 입고되면 차량 진단과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차량 수리는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차량이 인도되면서 이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프로세스도 국가나 정비소, 차량 유형에 따라서 수백 개의 프로세스 베리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3개의 베리언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일차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케이스 수에 비해 베리언트 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프로세스의 복잡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고객 여정 프로세스나 병원의 환자 치료 프로세스가 케이스 수에 비해 베리언트 수가 많은 유형의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케이스가 몇 개의 핵심 베리언트로 설명되는 프로세스는 구조화된 혹은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됩니다. 한편 다중 프로세스 유형이라는 것은 국가별, 정비소별 또는 차량 유형별로 나누어진 차량 수리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습 교육 시간에 분석할 반품 프로세스는 접수 채널에 따라 인터넷, 콜센터, 딜러로부터 접수된 반품 프로세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반품 프로세스가 사실은 인터넷 접수 반품 프로세스, 콜센터 접수 반품 프로세스, 딜러 접수 반품 프로세스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 케이스는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프로세스 맵에 나타나는 프로세스의 시작과 종료 지점은 실제 프로세스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셋에 나타나는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신 프로세스 맵의 종료 지점 중 2와 3은 실제 프로세스의 종료 지점이 아니라 데이터셋에 나타나는 종료 지점입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 불완전 케이스를 유발하는 시작과 종료 지점이 데이터셋에 포함될 수 있음을 5일차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데이터 추출 방식 때문에 발생한 불완전 케이스를 제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프로세스 맵은 다소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실습 강의에서 디스코에서 불완전 케이스를 제거함으로써 복잡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세스 복잡성과 관련된 마지막 개념은 프로세스의 계층적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분석 대상 프로세스는 크게 서브 프로세스 A, B, C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브 프로세스 A, B, C를 구성하는 모든 액티비티들을 분석한다면 여러분의 프로세스 맵은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먼저 각 서브 프로세스의 시작과 끝 액티비티만을 고려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특정 부분, 예를 들어 서브 프로세스 A에 집중해서 보다 구체화된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세스의 계층적 구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단순화시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습 시간에 디스코를 활용하여 해당 방안을 직접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설명된 내용을 잘 이해하면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